제가 제일 쉽게 설명하잖아. 그래서 TS 교통안전공단은 정지된 날부터 그 30일이네. 정지된 30일이네. 그러니까 철도안전법 3장 요약 철도 왕입니다. 1타 강사. 3장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3장이랑 5장이 이제 이게 양이 거의 똑같던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죠.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무조건 합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철도 차량 그 전문 교육훈련 기간,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서 운전 교육 훈련 받기 위해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근데 실제 입교 기간 가면 운전 안 하죠. 다 PTS, FTS로 하죠. 그래서 아무튼 교육 훈련. 두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 시험도 PTS기로 한다. 실제차로 하면 아마 사람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철도 차량 제작, 조립, 정비하기 위해 공장 안의 선로입니다. 공장 밖의 선로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도 사고 등을 복구하기 위해 운행이 중지된 선로입니다. 중지된 선로에서 특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전면허의 종류인데, 자, 고속철도 차량, 이게 KTX로 많이 바꿔서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KTX가 고속철도잖아 하고 체크하는데 틀린 겁니다. 그냥 입교 시험은 엄청 쪼잔해요, 그냥 여러분. 쪼잔, 쪼잔. 그래서 먼저 그 기출문제 꼭 받아서 푸세요. 요새 별로 기출문제를 받아서 안 푸시던데, 뭐 이제 다른 것도 보면은 1종 전기 차량, 2종 전기 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2종 전기 차량이죠. 그리고 디젤, 철도 장비, 노면 전차.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교 시험 같은 회사, 아니 같은 그 입교 기간, 같은 뭐 대학이잖아요. 그러면은 30%는 그냥 문제가 똑같아. 그리고 커트는 80이야. 커트 80이고. 음, 뭐 본인은 조금 더 이제 뭐 천천히 이제 되는 잘 되면 하겠다 하면은 천천히 하면 되고, 저는 다급해가지고 한 번에 다 붙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때 입교 같은 거 뽑아서 풀었는데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같은 경우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전기동차랑 철도장비. 철도장비 다 있어요. 철도장비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적어놨는데,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전용 철도에서 25km, 이런 것들을 다 장난칩니다. 그래서 15km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많아요. 그래서 25km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책 있으면 거기 책에다가 지금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로가 시속 200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거를 고속철도 차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에서는 그래서 GTX를 180으로 해놓다 했었죠. 그래서 KTX 그 고속철도 비용을 안 주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는 이거 되게 자주 틀려요. 전 지금도 헷갈려. 이게 만 19세로 나오든지 아니면 만 18세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18세로 나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틀립니다. 그냥 19세. 그래서 뭐 술이나 아니면은 뭐 야동 이런 게 다 19세죠. 그래서 19세로 기억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철도 차량의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이것도 이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전증 환자. 그 다음에 그런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같은 것들 복용한 사람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리고 두기, 꼭 한기로 나와요, 여러분. 한기. 한기로 나오면 헷갈린다고. 시험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한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두기,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도 다 1년으로 바꿔서 나와요. 면허 취소부터 2년 아니면 효력 정지 기간 사람, 이 사람도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죠. 그리고 저한테 많이 질문 주세요. 그 별표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죠. 여기 시험 자주 나오는데. 그리고 별표 다 암기해야 되나요? 다 암기 못하지. 중요한 것만 해야지. 이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암기하고 있어? 자, 먼저 항목 불합격 기준인데, 자, 어떻게 나오냐? 일반 결함. 그러니까 일반 결함이랑 그 해당 항목이 일반 결함 항목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순환기가 또 신부전증 하면은 항상 흉부질환으로 나와. 흉부질환, 오케이? 왜냐면 신부니까 뭔가 흉부질환 같잖아.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수치, 수축기 혈압, 이 수치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일반 결함, 악성 종양. 그러니까 이게 암이죠, 암. 그다음에 일반 결함 중에 또 수축기, 혈압이 180, 확장기가 110. 이게 꼭 항상 160이랑 130이었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180, 18 외우기 쉽잖아. 욕하는 것 같고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흉부질환은 이제 그 흉부라는 게 그 급성 만성 늑막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늑막 어딘지 알죠? 딸꾹질하는데. 그 다음에 수단기 계통이 그 심부전증.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이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확확 뛴다든지 그게 순환기예요, 여러분. 항상 심부전증 하면 흉부질환 나오는데 그럼 다 틀려. 심부전증은 수단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은 이거는 그 여러분들 면허 있잖아요, 면허. 이제 여러분들 입교하고 난 다음에 면허 필기를 봐야 되는데 그 면허 필기에 자주 나오는 게 나은입니다. 나은 시력. 그래서 먼저 귀 같은 경우에는 산술 평균 모두 30데시벨 이상. 그래서 막 다른 데시벨이 나와요. 30데시벨 이상.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경 벗고 한쪽에도 0.5 이하면 안 된답니다. 빡세죠? 근데 교정 시력은 0.8. 그래가지고 막 그 눈 때문에 좀 많이 걸렸어요. 눈 때문에. 근데 또 이거 뭐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눈 때문에 그 KTX 면허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콜에 있을 때. 근데 그게 무슨 저기 어떤 병원 가면 잘 해준 데가 있답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만 한쪽 눈이 0.7 이상이고 0.3 둘 다 합쳐서 한 그러니까 두 배 한 것 정도는 돼야 두 배 한 것 정도는 돼야 된다. 한쪽 눈이 0.7, 0.3. 근데 이게 항상 꼭 0.8이랑 0.2로 나와요. 0.8, 0.2. 0.4 이상, 0.3 이하. 오케이? 그러니까 0.7 이상, 0.3 이상 제외. 그다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운전 적성 검사 기간, 면허 검사 기간, 그 다음에 관제 검사 기간 다 다르고요. 자, 적성 검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3명입니다. 3명. 그 운전 면허 기간이었나 관제 기간에 그 5명이었나? 그 숫자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명. 이런 부분에 장난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적성 검사를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15일 이런 날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전법 요약 2장에서 그 2월, 5월, 뭐 11월, 3월, 5월 뭐 이런 거 다 했죠. 그래가지고 날짜 같은 것들 다 보면 입교 시험에서 합격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 강의 때는 제가 그 미처 이 부분을 좀 빼드렸는데, 자, 적성 검사 항목 불합격 기준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먼저 어떤 검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점수는 몇 점인지 이거 그냥 엄청 중요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번 별표에서 나오나요? 무조건 나옴, 많이 나옴. 그다음 두 번째, 그 별표를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하는데 뭐지? 제가 중요한 것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일단 철도한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먼저 이렇게 외우세요. 문반 원래 그 조선시대에 문반과 무반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반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문답형, 반응형. 그리고 문반에서 문은 일안이라고 외우세요. 일안. 그 다음에 반은 이제 주인판으로 먼저 외우시고 주인판. 그 다음에 복선지, 시공, 추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문반. 그래서 문답형, 반응형. 그 다음에 반응형에는 주인판. 그 다음에 복선지, 시공, 추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 운전업무 종사자랑 또 뒤에 아래에 보면은 또 다른 종사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요약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렸는데 이란, 복선지, 시공, 추민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여러분. 3장. 그래서 3장도 인간이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 이런 것도 나오나요? 불합격 기준, 안전 성향에서 부적합, 그다음에 반응형에 30점 나오죠,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이 아니라 안전 성향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일반 성격이라는 걸로 부적합이라는 거가 자주 나온다. 그다음에 문반에서 반응형에서 30점 미만인 사람들. 30점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 보통 역에서 안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 제가 보기에 그 적성 검사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오픈 채팅에 자료 있고요. 무슨 문제 나온지 다 이미 공유되어 있어. 그리고 적성 검사 하나도 안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95%가 합격합니다. 95%. 근데 보통 약간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안전 성향. 근데 95%가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 기간, 우리 보통 코레일 가서 봤죠. 저기 그 어디죠? 의왕 가서 봤죠. 자, 근데 절차가 첫 번째는 이제 운영 계획서. 두 번째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인의 그 내용이거든요. 법인의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데 그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보유, 항력수 증명서 서류,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특히 그 정관 같은 게 또 운전면허 검사 기간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거든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검사 기준인데 이것도 달라. 이것도 운전면허에서는 30명이었나? 그래가지고 좀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적성 검사 기간은 50명을 검사한 걸 기준으로 해서 25명마다 항상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가 있는데, 자, 우리 안전관리 체계 2장에서 했었죠. 그거의 정지 기간은 얼마였어요? 정지 기간? 그게 3개월이었나요? 3개월. 근데 여기서는 6개월이죠. 적성 검사 기간은.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면허 나오는데 면허는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이 차이점부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철도왕 같은 경우에도 공부할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를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입교 시간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입교 시간 때 또 기다려야 되거나 집보다 먼 곳에 가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취소하거나 정지인데 근데 여기서 자 1, 2번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취소. 그래서 거짓으로 받은 거면 애초에 취소. 그 다음에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무시했어. 그러면은 다른 이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다른 잘 지키던 사람들도 다 이제 그냥 다 위반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 4, 5번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은 여기 별표로 적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외웠는데 여기 별표에서 또 외워야 돼요? 또 외워야 돼요, 여러분. 또 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 차이 2개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정지 명령 위반해서 그 정지 기간 때 적성 검사 한 사람들은 이건 악질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지정 취소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정지 명령 다 위반하겠죠. 그래가지고 1차 위반 지정 취소. 그래서 별표에서도 지정 취소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 검사 업무를 거부한 거야. 그럴 때는 1차 위반에서는 경고. 제가 보기에 검사관이랑 싸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차 위반하면 경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 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의왕에 그 면허 따러 갈 때 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하신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이 성격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진짜 개 유명합니다. 아마 지금도 계실 거예요. 공기업이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싸워가지고 거부당하면은 1차 위반 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업무지정지 1개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골아파지죠. 골아파. 벌써 느껴져요, 여러분. 골아픈 게. 자, 교육 시간과 교육 훈련 과목 해가지고 막 책 보면은 쪼르륵 있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물어봐요. 그 입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철도왕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됩니다. 먼저 중요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하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죠. 먼저 이종 전기 차량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무슨 과목을 공부한지는 알아야지. 첫 번째 철도 관련법,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등초, 그다음에 운전이론, 비상조치. 자, 근데 이게 1종 전기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장비 이런 경우에는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이 아니에요. 철도 시스템 일반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자주 바꿔서 나오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입교 시험 짜증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커트는 항상 80점이다. 메타 인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 교육은 270, 기능 교육은 410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자면 이 기능 교육 시간 때 안 타는 시간이 엄청 많아.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사는 시간은 한 내가 보기엔 한 50시간? 360시간 때 뭘 해야 돼요? 철도왕처럼 이제 여기 처음 이제 빨리 붙어가지고 저는 일주일 만에 붙었어요. 일주일 만에 코레일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코레일 이제 안 다녀요. 근데 입사를 했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코레일 보통 다니면 이제 한 경기중앙선 같은 경우에 한 380? 이 정도 받거든요. 결국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가면 400씩 받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빨리 입사해야겠죠. 그럼 결국 철도형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디젤 차량 이제 운전면허 딸 때 가공리 시간 이런 거 다 나와요, 여러분. 다 나와. 그래서 이종전기 차량과 관련된 거 정도는 그래도 외워줘야 된다. 이 정도만 외워도 사실 충분해. 인간이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이 아니라 철도 시스템 일반. 그리고 전기동차의 구조물 기능이 아니라 디젤 차량의 구조물 기능. 충분히 이 과목 이름 자체는 알만하다. 그 다음에 총 130시간. 이런 시간. 그 여기서도 이론 시간, 교육 시간 따르잖아요. 근데 총 시간 정도는 외워두시라고요. 총 시간. 자,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또 나오죠, 이제. 자, 3년 이상 경력 막 가지고 있는 사람, 또 1년 경력 가지고 있는 사람. 전기동차와 관련된 거 정도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340시간 정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기간에 세부 지정 기준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근데 그 교수 그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쉽게 나오는 데가 있고 안 쉽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자, 보통 제가 쉽게 나오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송대도 그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안 나와. 너무 지저분하게 안 나와. 문제 깔끔하게 굿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교공도 이번에 커트가 86이었나? 높더라고요. 인교공. 자, 안 쉽게 나오는 데가 이 외에 다른 데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교수, 특히 뭐 석유공 인재개발원 이런 데가 이런 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유공 준비하시면. 그래서 일단 보건 파일을 보라는 거야. 그 입교 기간마다 다르거든. 근데 요새 별로 입교 별로 파일 달라고 얘기 안 하던데. 근데 아무튼 교육기관에서 1년 있는 사람들이 교수 해가지고 그 규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본문이 나왔는데, 자, 본문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 12월 31일까지, 그래서 2년이랑 12월 31일. 항상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2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2년이 속한 날이 12월 31일. 그래서 만약에 뭐 필기 합격이 2월 뭐 2일이면 그 해에 12월 31일까지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능시험 과목이 있는데, 자,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준비 점검 해가지고 제동엔도 꼽고 준비 시험 하겠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동 지급, 그 다음에 제동기 외 지급, 신호 준수, 그 다음에 비상시 조치 해가지고 총 5과목이 있는 겁니다. 이 과목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3장 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뭐 철도왕과 같이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총점 이제 60점 맞으면 돼요, 여러분. 필기 시험은 총점 60점, 오케이? 기능 시험은 평균 80점이야. 그 다음에 합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철도 관련법은 60점이에요. 평균 60점인데. 자, 이제 이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이제 예상이 돼요.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반응 1. 아니 어떻게 80점 맞아? 이 인간이 가능한 건가? 와, 나 진짜 가능한가? 나 원래 뭐 공부랑 담쌓고 살았는데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자, 기능 시험 합격률은 95%입니다. 95%. 이래도 무서워요? 95%인데. 자, 필기 시험은 예전 합격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20%로 떨어졌대요. 2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그 옛날에 한 분이 이제 뭐 블로그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다. 아니면은 뭐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엔 이 두 번째가 훨씬 커요. 바로 뭐냐? 옛날에는 이 필기 아까 교육 시간 몇 시간이라고 했어요, 제가? 답변하세요, 여러분. 필기 교육 시간 210시간. 이거를 끝난 사람, 그 다음에 기능 교육도 끝난 사람, 다 끝난 사람. 다 끝난 사람만 필기 시험을 보게 했어요. 지금은 관제가 이렇게 합니다. 관제에서는. 근데 운전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하고 신체랑 적성 검사만 끝낸 사람들. 그 끝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갔냐? 끝낸 사람들만, 아무튼 그 예전에는 그 끝낸 사람들만 했었는데 이제는 신체 검사랑 적성 검사만 끝내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의 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커트가 굉장히 뭐 커트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인데 여러분들 그 막 점수를 필기 시험처럼 이렇게 못 매기죠. 떨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 그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줄 사람과 떨어질 사람을 정해요, 저기. 그래서 점수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막 기능 점수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뭐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제일 큰 게 출입문이고요. 저도 출입문 때문에 한 번 떨어졌어요, 저는 철도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출입문 시험에서 출입문 그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떨어진 이유는 시간 초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완전히 잘못 상황을 이해했을 때.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뒷이야기를 해봤고, 중요한 거는
철도관리법은 60.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입교 다음에 60점 해야 되는데 이때 철도왕 찾아오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철도왕이 1타 강사예요. 그리고 기능 시험에서도 이제 80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장에서도 2월, 뭐 5월 막 많았죠. 이제 11월 30일도 하나 나왔어요. 이게 끝이야. 면허시험 계획 공고는 매년 11월 30일.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30일 날 이제 교통안전공단 가보면 거기에 이제 필기랑 기능이 나와있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바꾸고 싶다 날짜를 그럼 7일 전까지 필기시험 전 7일 전까지 변경 시험 상황 공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접수하고 싶어요. 응시 원서를. 그러면 신체검사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 그 다음에 운전병성 검사가 한 판정서. 중요한 거는 연도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 자, 신체검사는 유효기간 그냥 무조건 2년이에요. 무조건 2년. 그 다음에 적성검사는 무조건 10년이에요. 무조건 10년. 근데 50세 이상부터는 5년이야. 50세 이상부터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반응이 좀 느려지잖아. 이제 할배 반응 되잖아. 에이징 커브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성검사는 10년, 신체검사는 2년. 이거는 뒤에 나중에 신체검사 그런 거 점수 나올 때도 다 유효기간 적혀. 봐봐. 바로 나오잖아. 운전면허 유효기간 10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 근데 봐봐. 여기 보면은 50살 얘기 안 나와 있나? 50살? 아무튼 50살에는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근데 여기 이 파트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 부분이 엄청 헷갈려. 자, 여기서까지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운전면허 유효기간 몇 년, 여러분?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운전면허 취득자 유효기간 이후에도 이제 효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만료 전에, 오케이? 만료 다음날 아니고 만료 후에도 아니고 만료 날에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이게 입교기간은 말장난 엄청 쳐. 그래서 정한 바에 따라 갱신 받으면 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전에 받아야 된다. 누가 만료한 다음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발급해야 되는데, 자, 신청하는 날 그 10년 이내에 신청하기 전에 이제 10년 동안 운전 업무에 종사했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두 개는 그냥 갱신을 해준대. 이 아래에서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조항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기관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만 명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매년 적성 검사를 받아야, 아니 매번 저기 입교 시험을 다시 보고 매년 필기 시험 다시 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10년 이내에 운전을 한 사람이야, 기관사야. 그러면은 그냥 갱신을 해준대요. 그냥 갱신만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0년 만료 전에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 자,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갱신 안 받았어. 특히 그 기관사 분들 중에 이제 까먹는 게 되게 많아.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퇴직 내가 보기에 한 5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분이 5년 안에 다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왕창 뽑을 거야, 왕창.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하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정지가 됩니다, 먼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만료가 되면 유효기간 10년인데 갱신 안 받았어?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이제 정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정지됐는데 6개월 동안 갱신을 안 신청했어, 이분이. 응? 너무 악질이야. 그러면 만료되는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이제 효력을 잃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근데 10년 안에 갱신을 해야 돼. 갱신을 해야 돼. 근데 갱신 안 한다. 그러면은 정지를 시켜요. 정지. 정지를 시켜요. 근데 정지한 사람이 그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이 만료되는 날부터 이제 효력을 잃는 거예요.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지가 됐어. 응? 여기 이 기간이야.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하잖아. 그래서 TS 교통안전공단은 정지된 날부터 그 30일 이내, 정지된 30일 이내, 정지된 6개월 이내에는 그 신청 안 하면 아예 그냥 만료를, 효력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업에 있는 기관사들은 그냥 갱신해주세요 하면 된다 했지. 근데 그 현업을 뭐 하루 일한 다음에 갱신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6개월은 일해라. 아니면 여기 그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라고 하면 뭐 관제 2년 동안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비록 차는 안 탔어. 차는 안 탔는데 철도왕처럼 이렇게 교육 훈련을 한 사람이야. 2년 동안. 그러면은 괜찮다. 그 다음에 아니면 운영자한테 소속돼서 지도교육 관리를 한 사람이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여기 10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기간 6개월 안에 이제 안 하면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제 있는다고 했죠, 효력을. 근데 이 정지 기간에 통지를 받았어. 취소나 정지 통지 받았으면 15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100점 여러분. 핵심력 괜찮죠? 3장이 혼자 공부하긴 어려워도 그냥 철도왕과 함께 하면 쉬워. 철도왕이 제일 설명 잘 가르쳐요. 아,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또 유명한 한 강사분이 한 있지 않나요? 유명한 강사분, 철도 쪽에. 근데 솔직히 나는 그분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 그 강의 솔직히 나 왜 듣는지 이해가 안 돼, 난. 그냥 그분 줄글이 있거든, 줄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별로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 시험 뭐 공부하러 왔어요? 아니면 시험 합격하러 왔어요? 이 문제 내가 보기에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딜레마에. 근데 저는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표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시험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거고, 기출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는 나가서 노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시험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철도항이 제일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개월 있었고 6개월 있었고 이제 1년 나왔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막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1년 동안 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취소를 해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취소, 무조건 취소. 그래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거 이거 다 있지.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항부터 2호, 4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 이것도 악질이고 다른 사람 빌려주면 바로 면허증 대여 이런 거 안 되지. 자, 그 다음 세부 조치사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별표. 당연히 나온다 했었죠, 제가. 그래서 다 외우진 못해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 업무 종사자의 철도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지 1개월. 정지 1개월인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실무 수습이 나왔어요. 먼저 실무 수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가 있죠. 입교 전에 이제 입교 준비생이 있고, 이제 입교 240시간에 440시간 교육받고 난 다음에 내부 시험 통과하고, 이제 필기랑 면허 통과하죠. 필기랑 면허 통과하고, 필기랑 기능.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면허를 받고 나면 이제 입사 시험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제 실무 수습을 해야 돼요. 실무 수습. 그리고 구간 인증.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죠, 당연히. 그냥 적혀 있는 거 다 나와요, 그냥. 입교는 막 여기서 그냥 200시간, 3000km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꼭. 400시간에 6000km 이상. 그리고 관제 교육 훈련인데 먼저 일부 면제 가능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관제 교과목 들은 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철도고 있잖아요, 용산에. 그거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관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일부 면제 가능하고 그냥 들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 5년 한 사람도 좀 일부 면제한대요. 아니면은 여기 신선조 알죠? 신선조. 그래서 2명. 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저 운전면허 지금 따려고 하는데 관제면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일단 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좀 쉽게.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다?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해당 입교의 기출도 좋고 다른 기관의 기출도 좋고 그래서 철도한테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받은 만큼 채워 넣고. 그래서 나온다. 그리고 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인천교통공사 합격 커트라인 90점이던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학과 시험은 철도 관련법, 규정, 철도 시스템 일반, 교통 관제 운영, 비상의 조치 이렇게 5개 있다. 알아두시기 바랄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안전교육 대상자 이거 엄청 중요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교육 대상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오히려 그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그 교육 대상자 나오거든요. 이게 더 많이 나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신체 검사야. 그래서 운전관제 신선조라고 외우더라고요, 사람들. 운전관제 신선조. 운전관제 신선조. 신체 검사.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검사 받잖아요. 안전교육 대상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라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로 해당한 사람. 제가 입교 출제 기간들이 내가 보기에는 귀찮아서 그런가? 이런 준용하거나 해당하는 거 이런 건 잘 안 내요. 잘 안 내. 그래도 일단 보면 운전관제, 승무 영무 이게 안전교육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감독 업무,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어. 두서가 없어. 그래서 외우기가 좀 힘들어. 그 다음에 직무교육 대상자는 또 여기서 운전관제 또 이거는 또 영문이 없대.
직무교육에는 승무원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는 4, 5, 7번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에랑 비교해보면 4, 5, 7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안전교육 대상자 이거는 그렇게 자주까지는 출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 자주 나와. 신체검사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술 먹지 말라고 한 사람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운전규칙에서 말하는 안전교육 대상자, 그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다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제 시험도 범위에 나온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교 커트가 뭐 80에서 90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교 시험 떨어졌거든요. 저는 코레 시험은 그 일주일 만에 붙었어요. 그냥 기능 시험 끝나고 일주일 만에 붙었는데, 그 물론 입교 시험 때 저도 그지 그때 직장인이어가지고 병행하긴 했는데,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소리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 가까운 데가 제일 좋다. 전 결국 집 가까운 데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뭐 필요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어렵지 않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항상 수고 많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